시작하겠습니다. 자,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동성 1012 여러분 텐텐입니다. 텐텐. 자,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화문 농성장 지키시는 대전에서 오신 사수동지 여러분, 광화문에 와라 시청을 위해서 농성장에 더 발걸음 해주신 동지 여러분, 그리고 퇴근길 광화문 역사를 지나는 역시나 매주 수요일마다 이거 뭐지 또 역시나 이렇게 하실 시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DJ 균이고요. 자,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도 함께 살자 해서 1010일 동안 외치고 있는 장애들 문제, 부양이 문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입니다. 자, 지나가면서 이제 라디오 함께 듣는 거 어떨까요? 야, 지금 퇴근도 이제 하실 텐데 이제 뭐 집에 이제 들어가고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랑 같이 이제 즐겁게 한번 듣고 가는 것도 어떨까요? 한번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대체 DJ였는데 대체에 좀 약간 되게 좋은 호평을 받았어요. 나 너무너무 이제 과분했는데 어쩌다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말뚝이에요, 말뚝. 자, 그래서 메인 DJ를 맡게 된 DJ 큐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계속 일주일 매주 수요일마다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요로시쿠 잘 부탁드릴게요. 자, 진짜 지금 지난주에부터 해가지고 제가 광화문 농성장에서 계속 와라 라디오 했어요. 근데 이게 번쩍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정 DJ이고 지난주는 대체 DJ이고 지지난주는 게스트였어요. 게스트, 대체, 고정 이렇게 아주 계단을 잘 밟아왔는데, 자, 지지난주 들었었던 분은 알겠지만 지지난주에 제가 게스트를 했었던 거는 뭘로 해서 게스트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또 뭐 할까요? 신입활동가요. 예. 신입활동가. 예, 그렇습니다. 이 당산동에 있는 이제 신입활동가 특집으로 이제 다양한 장애인 운동단체가 모여있는 아름다운 당산동에 신입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름다워요. 그래요? 이제 장애인 단체 부양이 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은 장애인 단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빈곤 운동 단체들도 함께하는 운동장인 거 도도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서는 반빈곤 운동 단체들이 한데 모여있는 아랫마을 신입마을 활동가 특집으로 두 분 모셔봤습니다. 그럼 바로 앞으로 모실게요. 나와주세요. 반가 모두 나와주세요. 자, 두 분 나와주세요. 예. 아우, 반갑습니다. 쑥스러울 필요 없어요. 다들 그래. 자,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고기분입니다. 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균이 볼 때마다 너무 웃겨서 지금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네, 신입활동가라기엔 너무 민망한데 벌써 1년이 됐거든요. 네, 빈곤사였는데 신입활동가고요. 윤애숙입니다. 네, 같은 크네요.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애숙부와 성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같은데,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두 분 중 이제 한 분이 이제 빈곤사회연대 단체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빈곤사회연대는 저희 사무국이 있긴 한데요. 하나의 조직이 아니고 이제 반빈곤 운동에 종사하는 40여 개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여기 소속되어 계실 이제 전장현이나 노들야학 같은 단체도 있고요. 민주노총, 전철현 같은 철거민 단체, 노점상 단체 등등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있는 이제 빈곤을 없애기 위해
이제 빈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같이 함께 잘 싸우자는 의미에서 모여있는 단체고요. 시작은 이제 13년 전에 최용란 열사라는 이제 장애인이면서 노점상이면서 기초생활 수급 그때 생활보호 대상자죠. 였던 최용란 열사의 이제 최용란 열사의 명동성당 투쟁을 기점으로 해서 기초법에 대한 이제 대응을 중심으로 처음에 모였던 단체들이 이제 반빈곤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처럼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무국에서 좀 집중적으로 사무국에서는 기초법을 중심으로 대응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밖에 이제 집행위를 중심으로 각종 연대 활동, 반빈곤 연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애수님이 아주 그 소개를 아주 잘하셨는데, 그래 옆에서 이제 기꺼이 양보를 해주셨던 성철님한테 지금 질문을 좀 할게요. 자, 빈곤사회연대에 오신 지 얼마나 됐고 지금 담당하고 계신 활동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작년 6월에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네, 그때 실습을 왔다가 7월부터 반상근을 시작하고, 상근을 시작한 지는 올해 3월부터 해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얼마 됐나? 한 3달째 되는데, 네, 근데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제가, 아이고. 어떻게 처음 갔지? 조선이. 네, 네, 굉장히 많이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뭐 담당하고 있는 거는 뭘 담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광화문 이 농성장 공동행동 집행부에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어쨌든 그 김윤영 사무국장이라는 누나가 있어요. 예, 빈곤과 싸우는 누나라고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분 부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거 계속 꾸안꾸안 울리네요. 그리고 이제 애숙 선배죠? 애숙 선배 또 부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은 그 와라 라디오에 딸 성철 노래라고 해서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어쨌든 예, 처음에 와라를 시작할 때 저기 그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활동가랑 저랑 같이 이제 PD와 작가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운이 떠나면서 작가 PD를 한 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너를 계속 짜고 또 대본도 써야 되잖아요. 너무 이게 막 코너도 막 해보면 이게 1시간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라디오니까 중간중간에 노래가 있어야겠다라는 뭐 요청도 있었고, 이래서 그냥 뭐 여기서 되게 소소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그저 막 지나가는 시민분들 하면 관객이 꽤 될 텐데, 네, 그렇게 해서 부르게 됐고, 굉장히 지금 어색해요. 제가 게스트로 처음 나온 건데 이렇게 뻘쭘하고 어색한 걸 정말 싶어요. 아니 뭐래도 항상 이런 모습 항상 색다른, 이게 바로 광화문의 와라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포인트예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애수님한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많고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빈곤사회연대에 이제 코를 깨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랑 성철이랑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같은데요. 사무국장님이 예뻐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님 들어왔습니다. 유신지요? 우리 김윤영 사무국장님이 예뻐서. 그렇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많이 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책 광고 죄송합니다고요. 송파 세모녀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잠시 이거 광고 좀 하고 갈게요. 빈곤사회연대의 그자 매력 포인트이신 이제 그 윤영 활동가님이 이제 쓰신 겁니다. 많이 사주세요. 자, 잠깐 광고고요. 자, 해가지고 그렇게 되셨군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럼 약간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계 노원 지역 이제 노점상 철거도 빈번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에 되게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천 새 자매가 이제 그 자살을 했잖아요. 그 생활 인공과 그 관련해가지고 요즘 빈민운동 핵심 사항과 지금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고민하고 있는 점을 좀 광화문 와라 애청자분들과 한번 공유를 좀 했으면 하는데, 좀 어느 분이 더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비날
대학생들하고 비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민군 운동의 핵심 의제라고 하면 최근에 근데 고민하고도 맞닿아 있기도 한데요. 각 분야별로 문제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점상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각 구청장들이 이제 연임을 목표로 하여 이제 내가 이번 내 임기 내에 이런 성과들을 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게 좀 큰 것 같은데 그래서 거리 미화라는 목적으로 노점상들 이제 싹쓸이 계속 하는 노점 탄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로 남아서 많이들 싸우고 계시죠. 여기서 가까운데 당장 서소문 본의문에도 상가 세입자분들이 이제 장사하던 곳이 공원으로 바뀌게 되어서 이제 나가야 되게 되었고 평택 이런 데에서도 지금 새로 신규 지역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법이 7월달에 이제 분리급여로 이제 개별급여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제 사업 안내 책자가 나왔는데 그 사업 안내 책자를 열어보니 그 법안 심사소위에서 통과했던 이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후퇴된 조건과 그 보장 수준으로 또 이게 사업 안내 지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어쨌든 통과를 했던 내용이 이렇게 사업 안내 지침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내보내도 되는 문제인가. 고양이문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라고 했지만 그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던 것보다 또 다시 후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개별 분야별로 의제별로 각 문제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그리고 고민이 되는 거는 이게 반비권 운동이라고 그리고 빈곤사회연대에서 같이 집회기 회의를 하면서 모여 있지만 서로의 상황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나를 준비하면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제 홈리스 강제 퇴거 상황과 쪽방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철거민 분들이 막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쪽방이 그렇게 한 평, 두 평밖에 안 되는 공간을 하루에 8,000원씩 한 달에 24만 원이면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수급비 48만 원 받아서 24만 원이 반값으로 나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상황인지 전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뭐 집회도 나가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약간 우리가 서로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각자의 분야에서 떨어져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든 같이 뭉쳐서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 노점상 철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댓글을 보면은 이렇게 공격하는 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노점상들은 그 임대료도 식당 임대료 같은 것도 안 내고 오히려 되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오히려 되게 그 폭리를 취하는 건데 철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악플을 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에게 그럼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한번 다시 좀 되물어도 될까요? 뭐라고 말할게요?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 그래서 조사 사업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하고자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노점상들에 대해서도 노점상들의 어떤 영업 실태나 생활이나 이런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노점상 분들이 보면은 연령이 일단 굉장히 고령이세요. 그래서 보통 40, 5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거 외에는 별로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얘기가 되고는 하는데 사실 그 소득 수준을 따졌을 때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신 분들이 많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연말정산 하면서 소득세 냈던 거 다시 돌려받고 하는 게 이제 그 정도 이제 이 세금을 이 정도로 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돌려받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거는 4대 보험료를 내는 걸 내가 세금 뜯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4대 보험료는 세금 뜯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들이 자신의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간접세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세 비율로 따졌을 때 사실 세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내고 있냐 따져보면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금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안 내겠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은 무슨 서울시와 이제 상생위원회 이런 걸 열어서 그러면은 뭐 도료에 대한 점용료를 내든 뭐 이런 방식들을 좀 찾아서 같이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좀 방법들을 찾으면 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쓸어버리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보기 싫다고 해서 이 사람의 생계대책이 있는 걸 밀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거리에 있는 쓰레기도 아닌데 치워버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무작정 그냥 들어가라 나가라라고 한다면, 여기 있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더 전반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저 그러면 좀 성철님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좀 고민되고 있는 점 성철님도 한번 좀 할게요. 고민되고 있는 점이요? 예. 그러니까 뭐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장애등급제 부양무제를 외치고 노숙인 강제 퇴거 금지, 그리고 뭐 홈리스 복지를 제정하라고 등등을 외칠 때 사실 잘 안 듣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저 위에 있는 그 멍청한 애들도 그렇고 다 잘 안 들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라는 생각들이 있고, 또 그 반면에 요새 좀 그냥 뭐 이 고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홈리스 분들이 계시잖아요. 서울역에도 많이 계시고 여기 광화문에도 많이 계시고 뭐 한데, 이제 아저씨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어쨌든 권익공호를 위해 만난다라는 목적으로 정보를 조금은 쥐고 있겠죠. 제가 뭐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 혹은 뭐 국가에서 하는 뭐 기초법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정보들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선정 기준 보장 수준도 굉장히 낮고, 또 이제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장애등급제 부양무제도 보면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런 기준들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아저씨들한테 전달해도 제대로 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무엇도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못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일상 얘기하고 그냥 같이 욕하고, 같이 서울시 욕하고, 경찰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경찰 욕하고, 뭐 어떤 아저씨들은 대통령 욕하고, 뭐 같이 욕하고 뭐 이러면 그것 또한 힘이 되겠죠. 서로에게 힘이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오는 뭔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뭐 복지를 권리로서, 또 복지제도뿐만이 아니라 더 다 복지겠죠? 사실 뭐 그렇잖아요. 최근에 노점상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거고, 철거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런 거고, 저희가 이제 항상 연대하는 있죠. 맘상모도 있고 성소수자분들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어쨌든 다 권리로서 작동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을까, 더 잘 연대하고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뭐 이런 되게 굉장히 추상적인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근데 그런 지금 성철님이 얘기하신 그 고민들, 정말 이거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일단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더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플로에서 처음으로 질문이 나왔어요. 예, 정말 최초로 플로어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제가 묻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조금 다른 맥락인데, 지하철 타다 보면 이동 상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양금 문제 관련해서 제가 아는
아니 형이 하나 있는데 지금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취업을 하셔서 소득이 생기니까 바로 수급자에서 떨어져갖고 차상위 계층으로 내려왔는데 그 부모님하고 그 형님하고 그 가까운데 같이 가까운데 떨어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형님은 서울에 사시고 그 부모님은 충남 담양에 사시는데 그런 이유라도 어떻게 수급권자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방금 이제 그 노동상 관련된 질문과 그 부양이 무죄 관련돼서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각각 이제 든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좀 어떤 서로 이제 훈훈하게 양보겠습니다. 그 부양무죄 관련해서 그 아시는 형님은 저희를 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사신다고 아시는 거죠? 네,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거는 더 만나 뵈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뭐 연락을 안 하는 상태에서 싸움도 사실 되거든요. 싸움. 공무원이랑 막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 부양 문제가 굉장히 크게 행정편의적이라고 하는 게 장애등급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계 단절 사유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 불화, 폭력 막 이런 것들을 약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시고 계신 거면은 그 공무원, 그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그거를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뭐 그 가족분과 연락을 하고 계시냐, 부양을 하고 계시냐 이런 것들을 직접 원래 연락을 하셔서 그 공무원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건데 보통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침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되게 권한은 없는데 그 공무원에게 권한은 없지만 그 공무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한테 좀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질문 제가 잘 이해가 정확하게 안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지하철 이동 상인들을 왔다 갔다 거리시는 말씀하셨어요. 지하철 이동.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건 빙고사연대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요. 사실 그분들이 왜 거기서 과연 그걸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어떻게 다들 아시잖아요. 누군가 앞에 서서 얘기한다는 거 있잖아요. 내 얘기를 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건을 판다, 영업을 한다, 말을 건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거기 나가서 정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또 공공 역사라는 지하철 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그분이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분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어떤 실직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뭐 복지, 고용 관련 혹은 뭐 이런 기초법 이런 관련해서 그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개인을 어떻게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떤 복지나 일자리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 파이가 총량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교수님 뭐 추가로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저도 뭐 비슷한데 사실 그 이동상인 분들을 조직한 어떤 단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공식적인 그쪽에서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지하철 칸에서 아무도 안 사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간당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별로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노점하고도 비슷하고 한 것 같은데 일단 가진 게 없고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만한 충분한 자본금이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시장에서 좀 어떤 일자리 같은 거를 얻기가 힘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게 거리에서 이제 좌판을 벌이거나 하는 노점을 하거나 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노점만 해도 뭐 마차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사실 그래도 200~300은 들 거거든요. 그냥 그 정도도 사실 없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 좀 아등바등 살아보고자 하는 게 사실 지하철 이동 상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결국 그 문제는 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아는 형님 얘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 계속 농성장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부양의무제라는 게 이 사람이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는지 부양을 할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서류에 나온 것들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취직을 하셨어요. 근데 취직을 했는데 부모님들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 그래서 좀 현재 사회는 사실 서로가 서로를 부양하기 힘든 사회로 가고 있는데 법에서만 문구에서만 부양을 해라 그리고 너 부양 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되게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취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간주부양비 같은 게 발생을 하면서 수급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같은 데 가서 정말 싸우고 이거 아니다 난 실제로 못 받고 있다 사실 이걸 얘기하는 과정 자체도 되게 사람을 구질구질하고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청 같은 데서 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도 상담을 오셨다가 스스로 포기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수급 신청을 하려고 하냐 왜 긴급복지 신청을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욕을 준다든가 아니면 서로 부양을 할 수는 없지만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단절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가 단절됐어요 라고 어떻게든 이런 관계 단절의 사유를 만들어야 한다든가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별 사례를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주시면 이제 같이 해결하는 거는 그 개별 과정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랑 상담을 연결을 해주시면 얘기를 좀 해보고 같이 싸우고 그럴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잘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신가요? 예. 뭐 제가 더 덧붙이려고 해도 두 분이 더 설명을 잘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우리 단체 이게 으뜸이에요.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으뜸입니다. 한번. 미모. 아까 그 미모.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름다움. 으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잠깐 머뭇거리는데 으뜸이 게 없으신가요 지금 혹시? 네, 김윤영 사무장님의 미모가 네, 아무도 동의 안 하시나 봐요. 그렇구나. 지금 빈곤사연대가 굉장히 젊은 단체예요. 맞네요. 네, 저희 평균 연령이 20대예요. 오, 그러십니까? 네, 혼자 윤영 사무장 혼자 30대고 빈곤사연대 아랫마을은 좀 아랫마을은 아랫마을은 아니고요. 섞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랫마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요? 빈곤사연 40~50대로 올라갔는데. 네. 50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빈곤사연대는 20대라는 되게 굉장히 젊은 활동가들이 있는 단체다. 그리고 어쨌든 반빈곤 운동하는 이런 뭐 각 가게 단체들이 연대해 있는 단체는 빈곤사회 연대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굉장히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되게 사모끼리 사담해서 하는 얘기들이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장애단체, 홈리스, 철거, 노점 등등
그런 분들을 만나고 함께 뭔가 하고 바꿀 수 있다는 바뀌겠죠? 바뀔 수 있겠죠. 네. 바꾸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예. 기승전 윤영님이 이런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되게 윤영님이 되게 사랑받으셔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빙고사이언대 가면 평균 연령이 그럼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애숙님한테 물어볼게요. 광화문 농성이 이제 3주년 되고 있습니다. 이제 1010이에요. 자,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데. 애수님에게 있어 광화문 농성이란 무엇인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 농성장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기보다 광화문 농성장이 이 자리를 지킨 지 이제 3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고정해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에 하루에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데 이게 매일매일이 쌓이다 보면 광화문역 여기 한 번 살면서 우리나라 살면서 안 지나갈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하다못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뭐 이렇게 교보문고를 오셨다가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장소에서 지속해서 어떤 우리의 이야기를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들려드릴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사실 빈곤에 대한 문제라는 게 어떤 큰 계기가 좀 촉발되지 않으면 얘기가 평소에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되게 비극적인 일이지만, 예를 들면 통파 세모녀 같은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아니면 사실 빈곤? 그냥 나도 살기 힘들고 너도 살기 힘들고 다 살기 힘들어 라고 하면서 약간 서로 불행이나 가난이나 이런 걸 서로 그냥 아픔을 경쟁하듯이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사회에 이런 아픈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떤 계기가 특별히 있잖아, 또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광화문 농성의 그런 목소리를 좀 더 이제 애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린라이트를 켜줘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애수님. 근데 애수님한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그린라이트로 오행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린라이트 그 오행시 할 수 있도록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혜린 씨 한번 할게요. 그린라이트를 켜자. 인으로 하자, 인.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나부터. 이렇게. 투쟁. 와, 그렇습니다. 혹시 진짜 어려워. 진짜 어제 되게 잘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지금 그린라이트 투쟁에서 대활약을 하신 그 성철님의 그 오행시도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 오늘 늦어서 못했는데. 네. 아니, 아예 못 왔어. 정리집회 땄어. 아, 정리집회 예, 제가 그 정리집 후지는 거 아니야? 후지는 거? 아니 그게 혼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대화를 예. 아니 뭐 그거 말고도 뭐 계속 그 지난주에 활약을 하셨으니까. 네. 예, 그린라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잘해서 뭐 어떻게 합시다. 그린라이트는 이 노래 해도 되는 거죠? 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우리가 내는 라이트다. 이야. 투쟁.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 그린라이트 이제 오행시 진짜 열심히. 뭔가 카피레프트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뭔가 훈훈하게 이제 오행시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하고 싶은 말씀,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이거 T가 광화문 농성 1000일 광고하고 갈게요. 네, 이게 1000일 T 나왔어요. 예, 예. 이쁘죠? 이게 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원. 네, 와, 싸다. 네,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싼가요? 이게 한번 이렇게 뒤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 많이 주문해서 우리 같이 입고 열심히 3주년까지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네, 이건 2X 라지고요. 그 S부터 있나요? M부터 네, 있나요? S부터. S부터 3X 라지까지 있으니까 네 사이즈. 근데 이게 한 사이즈씩 좀 작게 나왔다고 해요. 제가 원래 X 라지를 입는데 이건 2X 입으니까 이 정도 되거든요. 네. 많이 그 우편도 가고요. 하니까 많이들 주문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 예, 한마디로 지금 마르신 분부터 저처럼 뭔가 좀 살집 많은 분들까지 아주 다 있으니까요. 모두 덩치에 다 그냥 상관없이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예, 10,000원입니다. 10,000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맞아요. 네, 10,000 영어로 뭐지? 네, 막 10,000 뭐 이거는 그냥 만엔입니다. 뭐 그런 거고. 자, 그런 거고요. 자, 어쩌다 이제 너무 뜨거워졌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 두 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자, 아쉬우시죠? 네. 예, 애수님도 이제 목이 메었어요, 목이. 자. 아쉬워서. 네, 그러면은 이제는 그러면 성철님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각오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네 이제 2주차 됐어요. 95일 그린라이트를 많이 알린 것 같아요. 정말 그쵸? 그래도 다들 아니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은데 시작을 잘 끊고 계속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더 불 붙어서 3주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정말 장애등급제 부양무제 폐지 올해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좀 그런 폐지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세요. 네, 즐겁네요. 여기 보러 올 때마다 너무 좋고 DJ 기니기니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DJ.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가지고 약 30분 정도 됐는데요. 어쨌든 30분 넘는 시간 동안 예, 신입생 환영회 오늘 그동안 신입생 환영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성철님과 애숙님이었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네, 이제 성철님은 이제 본래 자리로 이제 돌아가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그 다음 순서. 예, 생색통입니다. 이게 무슨 코너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제 그 광화문 농성장을 이제 오늘 지키시는 분들에게 이제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소개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해가지고 자, 오늘은 어디에서 왔냐면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섯 한마디씩만 하면 돼요. 저분은 되게 긴장을 많이 네, 풀어주시는 분이라서. 해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멀리서 오셨어요.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해가지고 마이크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네, 오늘 내가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그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올라온 박수원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4월 달에 이어서 두 번째 참석해봤는데 와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많으시고 또 숙식이나 이런 식사 문제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공부가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부양의 문제나 모두 저희 인권을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와. 기니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오승희입니다. 오승희. 오승님. 네. 저도 네, 선생님처럼 4월달에 왔고 이번에도 왔는데 아까 저 박정선 씨가 저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고 갔는데 경찰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죠 그런 일이.
근데 제가 배울 점이 뭐였냐면 저는 그냥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그랬는데 박정선 씨는 풀 정신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좀 전에 데모에 했을 때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뭐라고 했더라? 동지들이라고 그런데 우리를 왜 못 가게 하냐고 막 경찰들하고 따지는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아니 왜 그러느냐고 정상인들도 잡으라고 가서 비장애인들도 잡지 왜 우리만 잡냐고 그런 소리만 계속 버텨뺐어요. 그런데 박정선 씨 그 푸르 정신에 아우 너무 놀라고 저는 여기 몇 번 왔었고 대전에서도 몇 번 나갔는데 저는 한마디로 세 마리 피더라고요. 저는 그냥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네, 오늘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늘 되게 그 경찰들이 한 40명씩 그렇게 40~50명이 왔었어요. 네, 되게 아주 몹쓸 짓을 저질렀군요. 그랬다가 또 박정선 씨가 넘어졌어요. 네, 항상 그걸 제가 애석하게 못 찍은 게 그걸 찍어서 제가 보냈어야 하는데, 진짜 그거를 보냈어야 하는데 참 아쉬웠어요. 네. 근데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고요. 해가지고 저 다음 기회 때 이제 그 오늘 품었던 하늘 이제 마음껏 이제 푸시면 됩니다. 저 자신 없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좀 더 드려볼게요. 이번에 수원님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원님이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라고 하셨죠. 예, 그 처음 4월달에 왔을 때랑 5월달에 이렇게 왔을 때랑 좀 느낌이 또 다르실 거예요. 좀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또 어떤 게 좀 약간 다른 것 같고 이런 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지난번에 1박 2일인가 했을 때 잠자리도 좀 불편할지는 좀 뭔가 편안함을 느꼈고 아는 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고향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또 이제 이틀 동안 또 지나봐야 뭔가 또 추억이 남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혹시 야간까지 이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하실 텐데 잠깐 오늘 좀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승래님한테 이제 질문할게요. 승래님은 오늘이 되게 처음이시죠?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네. 여기 선생님처럼 두 번 왔어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왔었어요. 그러셨군요. 오시면서 불편했던 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기차 탈 때 저는 스쿠터랑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스쿠터랑 박정선 씨가 뒤에서 엄청 걱정이 많았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또 제가 더 힘들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 무궁화호가 되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서 관련해가지고 좀 다니실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게 하루에 한 편인가요? 그게?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박정선 씨 뒤에만 따라다니는 되게 아주 여러 번 외쳐지는 이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도 올 수 있나 박정선 씨 이제 저는 부디가니를 묻으면 박정선 씨 여기 있을 때 혼자도 올 수 있나 하고 뒤 따라오면서 애웠는데 모르겠어요. 네, 되게 박정선님이 대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진짜 정신이 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질문은 아닌데 제 느낌인데 여기 이렇게 릴레이 프로가 프로 정신이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비는 경우도 있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빌 수가 없다고 이 천막을 누가 걷어가면 어떡하느냐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참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참 대단하시다. 그러시네요. 오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네, 거기 이런데 이렇게 같이 지키시는 그 두 분도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근데 저희들은 저는 들을 자격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이나 오셨는데 저는 네. 또 하나의 소중한 동지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서명 이제 받으시잖아요. 이제 네. 두 번째 하시는데 이제 서명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각자 이제 노하우를 저는 오늘 경우는 한 학생이 이렇게 사진을 바라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학생이기에 어른이 아니고 배도 접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어폰을 빼면서 와가지고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피할 정도 정신력 없어요. 아직은. 네, 여기서 배울 따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성장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 곽수원님의 이제 노하우를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호도에 지원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만 지키고 있는데 서명하시고 가면은 이제 감사하는 인사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생이 되게 많으십니다. 좀 그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지금 오늘 경찰이랑 뭐 싸운 거 말고 또 좀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오늘 하면서. 재밌어요? 왜냐면요 대전에서 그 대전 시내를 도는 게 있었어요. 예,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저희 친정 조카가 저를 사진을 찍었던가 봐요. 웬 고모가 저기에 있나. 예, 세상이 높더라고요. 죽으면서도. 네네. 예, 저희 조카가 그걸 보고서는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고 더구나 저는 졸면서 또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손바닥 팍팍 받아가면서 남의 거. 예, 그거를 찍은 거예요. 졸은 거를 갖다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좀 했죠. 그랬어요. 네, 에피소드는. 네. 조카님이 뭐 소중한 추억을 이렇게 사진 속에 담으셨군요. 네, 그것도 카톡에 딱 올렸더라고요. 네, 동네방네 이렇게 또 훈훈하게 소문까지 냈군요. 네, 소문났죠. 친정에 다 소문났습니다. 네. 네, 대전 분들에게 같이 주변의 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되게 좋은 되게 재밌는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오순례님한테 우리 각수형님한테 농성장이 바라는 점 있으면 혹시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오랫동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이 투쟁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제가 부족하지만 동참할 수 있는 데까지 동참해보고 이제 앞으로 서서히 배워가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순례님 혹시 바라는 점 혹시? 이건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려고. 네? 한 번씩 다 물어보려고요. 그냥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몰라요. 정말 대전 제가 이제 몇 번 참석했어요. 대전에서 금년 들어서 그래가지고 참석을 해봤는데 첫째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선 씨 하는 일에 끝나왔나? 그럼 뭐라고 해? 하여간 그런데 국회의원하고도 대화가 된다는 거를 저는 절실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는 속담식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하고도 상담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이게 통하는 거 연락망이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참 대단하구나.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계속 놀랐어요. 네. 와, 그래서 저희들은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냥 이를테면 2급은 안 됐잖아요, 활동보가. 안 됐는데 작년부터 되잖아요, 활동보가. 근데 올해는 또 3급 때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정부에서 내려서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싸워서 이기며 부딪히며 막, 참 대단하시다고 제가요, 늘 만나면 늘 이렇게 대화 나누고 서로 회의하고 끝나면 너무 놀라웠다고. 정말 저희들은 다소 장애인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몇 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번에 느꼈어요. 금년에 전혀 몰랐어요. 논문하는 개구리였었어요. 예, 집안에서 국가에서 해주는다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싸우면서 이 일이 성공되고 그럴 때 참 죄책감도 느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와 대단하다. 네. 그래가지고 그 오승래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어찌가 더 우리가 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네. 그 길에 지금 오승래님도 박수원님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리고 박정선 누님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들어갔잖아요, 박정선 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더 우리가 지금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는 이 한 길 한 길이 바로 우리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고맙고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하시고 싶은 얘기 더 하시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 얘기요? 네. 서울이 무서워요. 우리 서울이요? 아까 경찰들 막 40명이 막 드나드는데요. 뭐 그걸 또 막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그러면은 투쟁을 하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장애인들이 평일날에도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네. 그걸 막으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보가 네. 심합니다. 저처럼 시골대기가 서울에 와가지고 막 경찰들이 막는데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더구나 서울 사람들이 가뜩이나 무서워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 예. 무서움을 느꼈어요. 장애인들이 활동한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이유를 묻고서는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를테면 투쟁 안 한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놀러 갈 거다. 그럼 믿어야죠. 그렇죠. 근데도 끝까지 막고 끝까지 오다가 정순 씨가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네, 뭐 저도 들어보니까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저도 재밌게. 네, 안 그랬으면 그런 일 없지. 재밌게 놀다 왔죠. 그렇죠. 그래서요. 네. 참 서울이 무서워요. 네. 장애인도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좀 계속 요새 그린라이트 관련해가지고 되게 경찰이 되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서 관광으로 가려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도 뭔가 이제 어떻게 물러서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이렇게 박정선님처럼 우리 더 열심히 그리고 두 분도 그리고 더 다른 분들도 함께 계속 연대하고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네. 좀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네. 여기 있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더 계속 그 농성장에서 더 좋은 추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박수원님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면서. 네, 보니까 2012년서부터 하신 것 같은데 100만년 서명운동이 2년, 3년이 4년이 되더라도 꼭 목표 달성하시길 바라겠고 또 제가 참석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그 경찰이랑 충돌할 때 그 박수원님이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 그리고 이제 저는 캠린이 있으니까 이제 좀 잠시 딱 하라 하는데 그걸 거지부터 믿었어요. 네. 뭐 이제 좋은 게 지나가는가 보다 하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나중에 방패를 맞더라고 이렇게 좌우를 막으면서 일못 가게. 근데 계속 물어보는데 남들어서 뭐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오던 길을 갈 테니까 비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가 좀 도움이 됐나 봐요. 다른 건 아니었었는데. 네, 그런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들한테 모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지금 함께 누군가에게 더 좀 힘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나아간다 생각합니다. 그 대전에 오신 두 분들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에서 오신 분들과 생생통했습니다.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없어졌죠. 말이야, 일단은 이제 이동해가지고. 해가지고, 저 오늘 대전 분들 모시면서 이제 느낀 점은 진짜 박정선 동지가 아주 되게 위대하시구나, 이런 거. 그래서. 네. 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활동하기 장판에 전장이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이상으로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거죠. 네, 계속 되게 찬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당연하십니다. 네. 저는 네, 항상 저 대전 지나갈 때마다 박정선 동지를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이제 성철 노래를 들을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성철 노래는 아쉽게도 좀 스킵할게요. 성철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수서는 어떤 수서죠? 차별철폐 좋아요. 예, 그렇죠. 좋아요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차별철폐 이제 좋아요 한번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차별철폐 좋아요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장님 양유진 동지가 함께하겠습니다. 대본 좀 빌릴게요. 예, 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차별철폐 좋아요 해야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왔네요. 차별철폐 좋아요로 왔는데요. 사람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있다 하는 오늘 되게 굉장히 자유로운 농성장인 것 같습니다. 앞에 토크쇼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엄청 오늘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DJ 균이가 엄청 빛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형광도 100만 개입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형광등 100만 개 키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눈이 부시죠. 저희 집에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그랬어요. 잘 몰라요. 네, 이번 순서는 뭐라고요? 차별철폐 좋아요. 네, 시간입니다. 차별철폐 좋아요 시간에는 지난 일정과 그리고 앞으로 이 투쟁 일정들 뭐가 있을까 잠깐 이제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요새 지금 아침마다 저녁마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린한 여기 그린이 또 되게 많아요. 네, 그린한. 그래서 5월 18일 처음 투쟁을 시작해서 지금 평일 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 목요일이에요. 보시면 5월 21일 목요일 1000+95 투쟁의 직진신호 그린라이트를 목요일날 어디서 했죠? 지난주요? 네. 영등포. 그죠? 이거 되게 헷갈리겠어요. 영이도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 바깥에 새 나갈까봐 이렇게 암호처럼 써놨는데 여의도래. 영등포역 앞에 아주 번화한 그 거리에서 아주 열심히 했고요. 그날 같은 날 노농민 밥살용 쌀 수입반대 집회가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1시에 있었는데 이 모판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되게 멋있는 퍼포먼스를 했던 것 같던데요. 어떻게 잘 다녀오셨나요? 빈곤사회연대 동지들이 좀 잘 다녀오셨어요. 모판 들고. 네. 저희한테 모판을 안 주셨어요. 네,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같은 날 21일 목요일날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와 인천시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인천시청 노순농성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그 시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 또 따끈따끈한 소식 면담이 잡혔다고 합니다. 시청과. 그래서 어떤 면담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 면담 과정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을 경찰이 들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비하 발언들이 그냥 쏟아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우리 맨날 경찰 만나잖아요. 오늘도 성북 지역에서 그린라이트 했는데 너무 경찰들 나빴어요. 나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5월 22일 지난 금요일에는요. 그린라이트를 해와 로타리에서 또 아침 8시에 저기 또 계시네요. 저희 주인공. 카메라를 지금 담당해 주시는 분이 아주 그 경찰들과 저는 이렇게 둘러싸여서 기자 간담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지들 진짜 아침마다 저녁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후 이야기 오늘도 키고 왔어요. 네. 오늘은 어디 다녀왔죠? 성신여대역이요. 또 핫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어제는 또 어디 갔죠?
종각! 네. 어제 저 또 오늘 새샷을 받으러 갔다 오신 정동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광화문 부근에서 종각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아주 열띤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내일은 어디선가, 도심 어디선가 또 투쟁이 또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어디선가 있습니다. 우리 또 보안을 철저히 해야 돼서 이게 또 유명한 방송이라서 어디선가 매일매일 이렇게 그린라이트를 켜고요. 토요일 날에는 그린라이트가 없어요. 하지만 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그 해화동의 그 터줏대감 노들야하게 씩씩한 밥상을 위해서 우리 후원 주점을 한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노들야학 건물로 가시면요, 주차장에서 후원 주점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걸 넣어서 좀 뜨겁긴 하지만 그 그늘 아래서 맛있는 밥도 먹고 밥을 파나요? 아니죠? 술 팔아요. 네, 술을 판다고 하네요. 그래서 1시부터 가시면은 아주 맛있는 술과 안주들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공연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아직 티켓을 못 사신 분들은 저기 또 해화동 터줏대감에게 또 티켓 주세요, 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공연 몇 기대되네요. 시에요? 6시부터요. 네, 공연은 저녁에, 오후에 6시 때 그때 술도 마시잖아요. 그때 가서 공연 보면서 술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애등급제 보양문제 폐지 공동행동 부스도 차린다고 하니까요. 저 티셔츠도 이렇게 살 수 있고 쓰레빠도 살 수 있고 한다니까 많이 가주세요. 그리고 그린라이트는 평일 오전 또는 오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페이스북에 장애 등급 이렇게 치면은 그쯤에 이제 연관 검색으로 장애 등급제 보양문제 폐지 공동행동이 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트위터에서 전장현 계정으로 보셔도 되고요. 장애 등급제 치면은 구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3주년까지 8월 21일까지 매일 이 초록불을 켜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둘째 주부터는 지역 장차원에서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린라이트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아유 깜짝이야. 시원하네요. 그린 시원하게 우리 매일매일 차별철폐 투쟁을 하는 날들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별철폐 좋아요를 외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예, 차별철폐 좋아요. 안녕. 예, 빠이빠이. 좋았습니다. 예. 항상 지난주부터 이제 같이 양유진 동지랑 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양유진 동지가 이제 그 경찰이 그 포악적인 모습에 이제 항상 이제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제 엔딩입니다. 마칠 시간이 됐어. 너무 아쉬워요. 네, 여러분 지난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월요일이요. 그렇죠. 빨간 날이요. 예, 그렇죠. 빨간 날입니다. 성가탄시린입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인데. 와. 팬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이 지나갔어요. 예. 국가지정 본유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일월 3일 연속 쉴 수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9월 추석 때까지 이제 공휴일이 사실상 없어요. 세상에. 6월 6일 토요일이고 8월 15일 토요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9월까지가 없어요. 저희 안타깝게도. 예, 좀 그런 달콤한 주말이었는데 그 주말에 있었던 겁니다. 좀 버스를 타고 좀 멀게를 갈 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도 듣고 검색을 하면서 좀 산이랑 뭐 돈이랑 밭이랑 보였는데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풍경은 되게 평온해 보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시 다시 조금 지나 보니까 횡단보도 대기 중인 창밖인 그 영어 간판이나 유리 창문 사이에 주말에도 이제 쉬지 못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보였어요. 좀 에어컨을 켠 듯한 사무실 안에서 그냥 무표정하게 컴퓨터를 응시하고 있는 노동자들이었는데 주말 중국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주말 근무가 너무 힘들다기보다는 그게 익숙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마트에 들리게 됐을 때도 그 마트 노동자들이 일상과 똑같이 이렇게 보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 건물 맞은편에는 그 부지를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차들을 안내하는 주차 안내 노동자들이 이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 당일에는 결혼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그 뷔페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서빙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 결혼식의 그 노동자들도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연속으로 휴일을 보냈는데, 누군가를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편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되게 아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가지고 좀 그러면서 되게 당연하게 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내가 이제 휴일을 보내는데 그 휴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한다는 것들은 이제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그려봅니다. 내가 사는 휴일이 누구에게나 같은 휴일이 되는, 나의 휴일이 여러분의 휴일이 되길, 그날을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또 다른 주말에도 또 다른 연휴에도 고생하고 있을 많은 노동자들과 모든 분들에게 제 감사함을, 그리고 모두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와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고생했습니다. 듣느라 고생했어요.